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월 9일 오전 8시 청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달콤한 시럽 한 스푼 같은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기도 시럽다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야당 후보 제1 후보 윤석열 전 총장 마이웨이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입당부터 당 행사 봉사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입당 불참 등으로 이제 독주 행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당내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신성문 전 의원님 보니까 물고기들이 소환된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돌고래, 멸치. 근데 멸치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형국 자체가 굉장히 좀 인신 공격과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큰 경선 국민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른바 경선 열차가 출발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정치적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 멸치와 돌고래 이야기를 왜 나왔냐면 이제 정진석 의원이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의원인데 여기서 이제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왜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낼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에서 한 행사가 윤석열 총장과 다른 후보들을 다 섞어 놓으면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돌고래는 윤석열 후보일 테고 다른 분들은 이제 멸치 또는 이제 고등어가 되니까 다른 데서 이제 좀 반발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역할은 그러면 멸치와 돌고래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 아니겠느냐. 이 대목 속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미 당 안팎에서 당 안에서 현역 의원들과 당의 위원장들 줄 세우기로 하고 대세론을 굳힌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다른 후보들의 불신과 반발 심리가 섞여 있는 거죠. 예. 최태경 전 대변인님, 윤 전 총장이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참석하지 마라, 이런 보이콧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상은 원희룡 제주지사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과 언론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도리도리 습관 그리고 적부의 습관 이런 것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습관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무슨 지도부 행사 보이콧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인의 살아온 방식, 자기네 업무 스타일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자꾸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얼마 전에 휴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대선 후보직이 무슨 직업으로 보기는 힘든데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연천 무더위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본인 휴가 가겠다고, 그냥 당 행사 불참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악수해놓고 국회의원회관을 싹 다 전청을 다 돌았어요. 지금 국회는 시스템이 말이죠. 의원실 방문증을 받아도 같은 층밖에 입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의원회관 전체를 싹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내 살아오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조차도 이준석 당대표께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분인데 그분과 각을 세워서 무슨 지지율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고유한 습관대로 적벌 습관, 도리도리 습관처럼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것이 전략적이다, 무슨 의미심장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가대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윤석열 검증이 시작되면 매일 아침 윤석열 밤새 안녕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열람되지만 제가 예언했던 대로 지난 일주일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우리 잠깐 신성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총장님을 도와주고 싶은 의원님들이 지금 덮어놓고 그냥 윤석열의 의도를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게임에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돌고래처럼 날렵한 정치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 경쟁하는 분들을 멸치라고 비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모독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결코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요즘에 이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이게 지금 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최태균 전 대변인 흔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야권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 1등인 윤석열 전 총장과 우리 30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경쟁 관계에 프레임이 짜여지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한테 전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만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남는 것이 없는 집에 가야 되는 좀 어찌 보면 어려운 처지에 오히려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준석 대표는 미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경선 스케줄이 돌입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끼리 검증 난타전에 벌릴 겁니다. 예. 그러면 당은 어차피 시끄러워질 거고 이 정도 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은 가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이준석 대표는 뿌리 깊은 나무다. 이렇게 이제 보시나요? 뿌리를 박아갈 거라고 봅니다. 박을까라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상원 전 의원님. 예. 우선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이준석 당 대표와 그래도 가장 지지율이 높게 조사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간의 이런 갈등은 두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당 전체 나아가서는 보수 정치권에 분명히 안 좋은 거다. 다시 말하면 둘이 서로 보면 보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지지율이 높고 그 20, 30대는 또 윤석열 후보가 낮다고 나오니까 서로가 보완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그래서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대표로 하면 대통령 선거 때 후보만 기억나지 누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는지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 예. 그런 건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네 단순한 경선 관리에서 벗어나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예. 당을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볼 때는 경선 관리나 잘하고 경선 룰이나 잘 짜면 되는 거지 대표가 왜 이리 나서냐는 이야기를 함직하죠. 하나 젊은 36살의 당대표로서는 또 자기 역할이 있을 테고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이전의 당대표 역사적인 다른 당대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작은 긴장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작은 긴장관계를 하면 이준석 때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준석 때 유승민, 이준석 때 홍준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핵심인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은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계속 확전시킬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됐다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고 또 윤석열 후보도 어차피 다음 당 행사에 때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언론의 지면에서 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안 나오면 정말 어색해지는 거지.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음 당 행사에도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 국민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언자로 나서신 최태균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아니 사실요. 예.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 다음으로 대선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가 10명이 넘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당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꾸 대선 후보 1, 2등한테 줄서기를 하면서 당 대표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관리, 대선 후보 관리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흔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 당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신전 의원님, 그 당내에서 당연히 다른 주자들의 불만이 자꾸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안상수 전 시장께서는 뭐 개무시란 말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뭐하러 입당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기가 7월 30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이미 전직 의원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가서 영입이 됐잖아요. 그죠?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 입당 처음에서 한 40명의 현역 의원들이 입당 촉구 성명서까지 냈고 그다음에 70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어찌됐건 다시 입당 촉구 연판장을 돌리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당 내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기 전부터 새가 형성되고 이것이 당 내의 주류인 양, 어떻게 보면 대세인 양 되는 이런 데 대한 다른 후보들의 저는 이제 불만이 적지 않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당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한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안상수 의원이 그러냐 했던 거고 심지어 다른 의원들도 다른 후보들도 그러면 입당을 왜 했냐. 바깥에 계속 있지. 당을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거죠. 저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국민이라고 보는데 그는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전 감사원 두 예비 후보다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그 두 분께서 둘 다 이제 당의 차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함께하는 당원들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함께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속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건 네, 분명한 정당 정치의 기본입니다. 예. 자, 다음 얘기 하기 전에요. 그 여론조사 하나 나온 거 좀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얘기.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전 총장 19%, 이낙연 전 대표 1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뢰 기관은 한국갤럽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고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연구소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보면은 윤 전 총장이 19%로 떨어졌거든요. 10%에 떨어졌는데 최태경 전 대표님 이게 갑자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 윤석열 전 총장 이것도 예언하신 거. 예, 정성현 예. 전 총장은 제가 예언했듯이 예언했듯이 예. 윤석열 밤새 안녕 네. 이 검증이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씩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중에서 국민들을 제일 실망시켰던 것은요. 이 지점이었죠. 후쿠시마 원전은 1, 2, 3, 4, 5기가 모두 폭발했고 원자로 노심이 녹아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을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안전기구에서도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요.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각 후보 간의 경쟁과 비판이 본격화되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실언을 하는 네. 움직이는 윤석열의 입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순간에 수정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살아온 습관인 도리도리 습관, 적벌 습관이 언론이 지적해도 잘 못 고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런 정책적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 이것이 본인한테 치명적 결과로 돌아와서 10%대로 떨어졌다고 보고요. 예.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참모들과 윤석열 본인이 아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신성문 전님께서는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저는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지지도 폭락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과장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지기는 빠졌는데 폭락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견고하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가장 유력한 현실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그 정권 교체의 주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계속되면 이런 이제 작은 말 실수가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한 건데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게 달마다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근데 지난 이제 7월 달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25%였다가 예. 8월 달에 이번 달에 19%가 6%포인트가 떨어졌다니까 사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추세선상에서 끄트머리냐 아니면 계속 더 내려가느냐 볼 때는 저는 이 끄트머리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다시 여기서 스톱되고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추세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건 지역적으로 보니까 서울에서 또 인천 경기에서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윤 총장 측에서도 봐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좀 말 실수를 줄이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게 반문재인 정권 교체만 계속 외친다고 하면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은 좀 식상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비전과 정책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 저희 황보선의 초발세 아침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진자 수 이 모델을 기반으로 계속 국민들이 통제식 방역 속에 살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최태경 전 대변인, 뭐 이게 좀 앞으로 이 방역 모델을 그래도 바꿀 만한 그런 뭐랄까요 다른 방향을 어떤 볼 만한 그런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서울처럼 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네. 확진자 숫자가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심각해져서 내일부터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예. 수도권처럼 이게 처음 아마 제가 거리두기 4단계는 부산 처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해수욕장도 문 닫고요. 예.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치료제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마치 독감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되도록 이렇게 전환돼야 될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 국민들이 접종을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한 80, 7, 80% 하기 전까지는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경솔하게 이렇게 방역의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국민의 영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방역은 G7 회의에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도 격찬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국민의 경각심이 필요하고요. 세계적인 지도자인 처칠과 케네디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견디자고 했지 대중한테 영합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발언보다는 예.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될 냉철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원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방역 이게 모델. 아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제 생각에 1년 한 6개월, 7개월 전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의 4단계 대통령께서도 굵고 짧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달이 넘은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넘는데 이런 의문이 가능하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국민을 통제하는 식으로 이런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을 언제까지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반영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것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야기해 보자 한 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게 온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특정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따르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도 안 해주면서 참으라고 하는 이게 언제까지냐. 그럼 기준이 뭐냐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야당으로서의 저는 그 야당 대표로서의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도 마스크 쓴다는 걸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어제는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명동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무슨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불신만 하지 말고 여야정 협의체 안건을 올려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것까지는 뭐 야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열린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대해서 예. 꼭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주를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유독 방역 단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부산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이거 결정하신 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손잡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제 이 방법 국민들한테 아부하는 발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신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과연 다른 전문가들의 정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겠느냐는 문제 제기라는 점을 한 번 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코로나 예방 접종이 80% 정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네네. 그런 것이 모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 아니 제가 요말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방역은 분명히 과학인데 방역의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치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방역 결국은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수반들이 나서서 대국민 설득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메르켈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존슨도 마찬가지, 미국의 뭐 바이든이나 그 앞에 트럼프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해서 해왔는데 저는 그것부터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런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정의라는 이 형식은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야적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모든 이야기 할 수 있죠. 여야정 뭐 이 논의도 그렇고 또는 뭐 영수회담도 그렇고 아마도 8.15 건국절 이후에 열릴 것 같은데. 예. 예, 열려야죠.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8.15 가석방 가능성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 전 의원님 뭐 거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 관측이 맞겠죠? 예. 아무래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또 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네. 당연히 저는 뭐 가석방이든 뭐든 좀 풀어주는 게 이재용 씨는 맞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순한 그런 뭐 경제 상황이 아니고 또 뭐 반도체를 둘러싼 뭐 국제 경쟁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성적이 좋으니까 이재용 씨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피상적인 관찰이고 적어도 최고 결정 그게 굉장히 그에게 투자 순위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오너인 이재용 씨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저렇게 60% 이상 이제 형기를 채워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석방 심사를 해서 풀어줘서 경제 영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상식적이고 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여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최태경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예. 마무리되겠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한테 미리 1호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꼭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가석방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